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볼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7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물난리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부지역인 이 충청남북도 그리고 경기도 지방, 거기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강원도 철원, 가평, 여주를 비롯한 피해를 입은 지역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지금 물난리가 시작되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중부지방에 있던 이 장마 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우리 한국과 접경 지역을 이루고 있는 황해남북도가 큰 피해를 당한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그것이 남쪽이지만 전체 우리 한반도 지형학적으로 볼 때 바로 그것이 가장 중부 지역이 황해남북도와 개성 그리고 경기도, 여기를 중부지방으로 북한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지금 엄청난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특히 평양의 대동강이 경보 발령을 내릴 정도로 수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대동강뿐만 아니라 북한의 가장 큰 강인 청천강, 이 지역도 지금 물난리 때문에 많은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받은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는 압록강이 넘쳐나서 신의주가 전체 물바다가 되었던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닷가 지역 옆에 있는 이 신의주 지역이 물에 잠겼을까요? 웬만해서는 물에 잠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압록강의 홍수로 피해로 인해 하류 지역인 신의주 지역이 물에 잠겼던 것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그런데 이 북한의 지금 대동강도 그렇고 청천강도 그렇고 압록강 지역도 그렇고 이렇게 자주 조금만 비가 와도 수위가 높아져 물이 범람하는 것은 바로 하천 이 강 바닥을 제때 파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굴착 작업을 제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닥이 높아져서 떠내려온 모래나 볼이 바닥을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비가 와도 바로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의 강하천들은 바로 밑바닥을 파내는 준설 작업이 제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 경제가 파탄되고 장비와 연료가 모자리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제대로 벌리지 못했던 것이 바로 기본 화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황해북도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김정은이 전선지대라고 할 수 있는 황해북도 운파군을 직접 현장을 찾았겠습니까? 그만큼 북한의 상황이 지금 안 좋다는 것입니다. 홍수 피해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강물이 범람한 것만큼 북한 주민들의 불만과 불평 그리고 김정은에 대한 반감이 그렇게 높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지금 그 정도의 비 피해를 가지고는 김정은이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보다 더 큰 비 피해도 3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함경 남북도를 쓸어버린 바로 엄청난 비 피해. 수십 개의 마을을 다 쓸어버렸던 것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에서 홍수 피해로 황해북도 운파군 대청리 지역에 약 700여 채의 집이 침수되고 179채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약 3년 전에 있었던 대홍수에 비해서는 이것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김정은이 부랴부랴 운파군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이야기가 더 가관인 것입니다. 이건 독재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독재 국가만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은은 이번에 운파 지역을 방문한 동행한 간부들에게 바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무위원장 예비 양공 물자를 풀어서 빨리 공급할 때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 그 지시를 노동신문에 실었습니다. 또한 복구건설에 필요한 건설 자재 장비들을 국무위원회 전략 예비 물자를 해제해서라도 대책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무위원장의 예비 양공 물자는 무엇이고 국무위원장의 전략 예비 물자는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볼 것입니다. 저는 주석궁에서 근무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김일성 주석궁이라고 불리는 금수산 의사당 격리부에서 일했습니다. 바로 그때는 김일성이 주석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주석 직제를 폐지하고 주석 직제와 똑같은 직급인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제를 가지고 김정은이 북한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당은 당정인의 위원장이고 전반적인 국가 행정 업무를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하는 것입니다. 즉 주석직과 똑같은 직제를
말만 바꾸었을 뿐입니다. 제가 주석궁에 근무할 때는 주석 예비 물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북한 말로는 간단하게 주석 예비 본트라고 합니다. 이 주석 예비 본트, 즉 주석 예비 물자는 국가계획위원회에서 1년 동안 조선민주共和国주석이 쓸 수 있는 식량이나 북한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자의 15% 정도를 주석이 쓸 수 있게끔 배정을 해놓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주석 예비 본트라고 합니다. 제가 실례를 든다면 김일성이 숙천군이나 평원군이나 이런 협동농장을 방문합니다. 이 협동농장을 방문했을 때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이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트랙터입니다. 트랙터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함께 동행한 당정인의 일꾼이나 종무원 일꾼에게 이 협동농장에 트랙터 20대를 보내주라고 합니다. 이것이 김일성에 보내주는 선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협동농장에서 국가에서 배정받아서 행표를 주고 사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김일성의 선물로 공짜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물량을 제가 근무하던 금수산 의사당 격리부 선물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려옵니다. 이 선물과에서 이미 김일성이 이 협동농장뿐만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현지도 할 때 약속한 트랙터든 강철이든 비닐하우스에 짓는 자재, 알루미늄 자재나 비닐 자재를 약속을 하고 선물로 내려보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자동차도 있고 트랙터도 있고 강철도 있고 알루미늄 휠도 있고 심지어 비닐 자재도 있고 심지어 석유 연료인 트랙터에 들어가는 휘발유나 디젤까지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자의 15%는 바로 주석 예비 물자로 책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전국 각지에 들으면서 자기가 얼마만큼 약속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미 15%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시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정말 비상이 걸립니다. 트랙터 생산 공장에 국가계획위원회에서 내려온 생산 계획이 있고 당정위원회에서 내려온 생산 계획이 있고 심지어 주석 예비 물자까지 따로 제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 많은 것을 생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일성 지시가 떨어진 이 선물 트랙터는 내각이건 당정위원회건 그 우선에서 생산해서 보장해야 됩니다. 아니면 김일성이 농민들에게 그 협동농장에 사기친 것으로 받게 되지 않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죽어나는 것은 트랙터 공장 노동자들이고 그 트랙터 공장을 책임진 대각 성원들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보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김일성이 선물로 나가는 것이 초과되기 때문에 선물도 제대로 다 나가지 못합니다. 오늘 평원군에 내려온 협동농장 트랙터를 만들고 있는데 또다시 총살리 협동농장에 김일성이 가서 이 총살리 협동농장에도 트랙터 10대를 보내주라고 하면 평원군에 있는 건 뒷전으로 밀리고 일단 먼저 내려온 지시를 또다시 받들기 위해서 평원군에 갈 선물이 총살리로 가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나마도 북한이 경제력이 좀 있을 때입니다. 이런 주석 예비 본트는 바로 구호 물자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가장 우선적으로 축적을 해놔야 됩니다. 김일성이 쓰던 안 쓰던 선물을 주던 안 주던 북한 전체 생산량의 15%는 주석 예비 물자로 항상 축적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과되는 것은 그때 또다시 다른 경제 분야에 내려가야 될 것도 보내줘야 될 것도 다 자르고 심지어 군부대 나가는 것까지 잘라가지고 이 김일성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북한 김정은은 무슨 국무위원장, 옛 주석 예비물자와 같은 국무위원장 예비물자가 과연 얼마나 존재할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15%는 북한 전체 생산량의 15%를 염두에 두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마 국무위원장 예비 본트는 전체 북한 생산량의 15%를 김정은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축적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은 지금 북한이 경제가 다 파탄되고 경제가 올스톱된 상황에서 과연 김정은의 예비 물자가 얼마나 저축되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춘궁기라고 할 수 있는 4월에서부터 6월달까지의 이 춘궁기 때 국경연선을 비롯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용량실조에 걸리고 굶주리고 홀벗고 거기에 장티부수, 결핵 이런 전염병까지 창궐하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것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풀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마치도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국무위원장 예비물자까지 다 풀어서 국민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김정은의 모습을 보면서 김정은이 과연 굽에 맡긴 굽에 맞았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김정은이 자기가 국무위원장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예비물자가 있어서 지금 수해 피해민들에게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북한 주민들이 불만과 불평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국무위원장의 예비 양곡이나 예비 전략물자가 있더라면 왜 그전에는 풀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그렇게 생생내려고 할까요? 그만큼 북한 주민들의 원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이 김정은의 말 한마디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김정은은 이번 평양 종합병원 건설 현장에 내려가서 간부들을 질책하면서 싹 바꾸라고 했습니다. 다 모가지 떼라는 소리였습니다. 그 다 바꾸라고 한 이면에는 바로 이 종합병원 건설을 하라고 했더니 간부들이 일반 주민들을 꼴 수탈해가지고 이 종합병원 건설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이 이 종합병원 건설뿐만 아니라 원산 특구 건설 그리고 삼지연 건설 여기에 엄청난 물자를 수탈당하고 있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은도 그것을 지각했는지 바로 종합병원 건설 현장에서 마치도 북한 일반 주민들, 일반 서민들의 생활을 보살피기나 하는 듯이 일반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간부들 모두 교체하고 바꾸라는 그 자리에서 불호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아마 김정은도 북한 주민들의 민심이 지금 폭발 직전에 있다는 것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운파군 대청리에 내려가서 피해 현장을 돌아보면서 김정은은 일반 주민들에게 물자를 거둬서 수해를 입은 운파군에 지원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중앙위원회 간부들 그리고 그 식구들이 모두 총동원돼서 있는 물자를 거둬서 지원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경의하는 최고領導者동지께서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침구류와 생활용품, 의약품 등 필수 물자들을 시급히 보장해줘 빨리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이 사업을 당중앙위원회 부서들과 본부 가족 세대들이 전적으로 맡아 할 때에 대한 과업을 주시었다. 자, 여러분, 이 당중앙위원회 본부 가족 세대라는 것은 당중앙위원회의 부원과 지도원과 보조지도원, 과장, 부부장들이 12,000명이 있습니다. 이 본부라는 것은 당중앙위원회에 근무하는 성원들을 말합니다. 이 본부 성원들 가족들이 의약품과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모두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굶주림에 고통당하는 일반 서민들의 식량과 의약품을 몰수하지 말고 너희들 집에 있는 걸 모두 털어내서 도와주라는 그런 지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전 같았으면 각 도 군당 위원장들에게 피해를 입은 운파군의 물자를 얼만큼씩 공급할 때에 대한 지시가 내려갔을 겁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평양시, 평안남도를 비롯한 각 도당위원회에서 물자를 지정해 주어서 그 물자가 무조건 그 도에서는 지정받은 만큼 물자를 운파군에 보장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각 지방들은 이런 물자를 거둘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운파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국경연선이나 함경남도, 함경북도, 양강도 산골짜기 지방인민들이 더 혹독한 고통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김정은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간부 가족들이 비축해 놓은, 즉 불법으로 비축해 놓은 것을 모조리 내놓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아마 이 당중앙위원회에 근무하는 성원들과 가족들은 아마 바늘방석에 앉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이 내면 많이 낸다고 다시 뒤를 추적하고 조금 내면 당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고 질책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똥줄이 타는 것은 당중앙위원회에 근무하는 성원들과 그 가족들일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예비 물자. 만에 하나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가 전체 국민 총 생산액의 15%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독재 국가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도 권력 핵심부에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예비물자, 전략 예비물자와 같은 이런 것을 보면서 각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토지 공개념화,
토지 국유화, 이것은 바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기만했던 김일성이 가장 먼저 사회주의를 수립하기 전에 시행했던 정책인 것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독재자들의 오만과 위선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국민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지원과 격려가 있어 저희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구독해 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